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학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사교육비는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특단의 정책 변화 없이는 사교육비는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가 무려 29조 원,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이런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사교육비가 늘었다느니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느니 이런 뉴스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나요? 2024 교육비 예산은 약 95조입니다. 교육비 예산은 초중고만이 아니라 더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모두 포함된 예산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사교육비의 약 3배 정도 넘는 규모가 공교육 비용인데 1인당 교육비로 나눠보면 사교육비가 공교육의 3분의 1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싶다, 또 노후 대비를 못해서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한국에서 사교육비는 대체 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지 그걸 알아야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대학 입시의 전형의 복잡화와 경쟁 심화입니다. 대학 입시가 수시와 정시로 나뉘었고 그리고 수시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입시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능 난이도 또한 상향되면서 경쟁은 치열해졌고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더 집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교육의 한계성 때문인데요. 공교육은 학생 수준별로 맞춤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학습, 이를테면 기본 학습을 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자녀 숫자가 사실 줄어든 만큼 교육열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학교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이제 학습, 보완, 그리고 진로 적성을 찾는데 사교육을 이용해서 돈을 더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불안과 직업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그리고 사회는 여러 가지 이제 불안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특히 이제 자원이 없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과 이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여기에 직업 또한 이제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불투명해지면서 불안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학벌에 더 매달리면서 사교육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죠. 사교육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계층 간의 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되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사다리는 없어집니다. 인프라와 자원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도 심각해지고 또 공교육의 가치 또한 계속 하락하겠죠. 교육은 계층을 뛰어넘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이 교육이 공평하게 되지 않게 되니까 불평등은 당연히 더 심화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교육을 줄일 방법은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생각해온 문제이긴 한데요.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해서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입시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면서 공교육에서만 공부해도 대입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능에 거의 1세대에 가까운 94학번인데요. 그때만 해도 수능 자체가 물론 2번 치러지긴 했는데 굉장히 심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돼서 파악을 하면 수능이 이런 거구나, 학교 지원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해가 됐는데 지금 사실 대학 입시 제도를 살펴보면 볼수록 와 진짜 어렵다, 그리고 전형들이 너무 많다, 학교별로 요구하는 것도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전달해주는 공식적인 이야기만으로도 그 대입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교육비 이거에 해당되는 만큼 공교육에서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예산이 늘면요, 교사들의 급여를 높이 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당연히 공교육에 모여들겠죠.
그러면 단순히 이제 현재처럼 그 사명감만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느끼는 직업군이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오래 열심히 이제 해당 직업에 좋은 분들이 머무르게 되겠죠. 사교육, 즉 이제 학원보다 퀄리티가 높은 교사가 학교에 많이 있고, 학원과 비교해서 돈을 쓰는데도 실제로 학원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사교육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공교육 예산을 확실히 늘려서 사교육비로 쓰지 않을 방법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자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학습 격차가 기초 과목, 즉 도구 과목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국영수는 모든 학습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과목, 즉 도구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생각해 봐도 주로 이제 학원에 가서 영어나 수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사실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미 학습 격차가 벌어져서 학교에 다닐 의욕이 사실 생기지가 않는다거나 아이들 간의 경쟁이 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국영수만큼은 공교육에서 확실히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불가능한 것 정도만 학교 밖에 사교육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마다 사실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는 과목들이나 분야들도 있잖아요. 그런 진로 과목에 해당된다거나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아이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그런 활동들은 외부에서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도 학교에서 바우처 형태로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아이가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사교육에서 배우면 어떨까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마다 사실 수준별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수준별로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학습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또 추가적인 방법을 지원해서 수월성 교육과 그리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같은가요?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성 자체를 생각하면 사교육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 없앨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공교육을 바로서게 하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작은 내용 하나하나를 바꾸면서 이 변화를 가져오는 건 사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가와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의 질이 사교육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배워서 다양성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것이 직업과 경제생활로 이어졌을 때에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구조와 인식이 이루어져야겠죠. 사실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길게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노후가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바라봤을 때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오로지 공교육만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죠. 사교육 비율이 이미 80%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제살 깎아먹기처럼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처 없이는 절대 개선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은데요. 여러분은 사교육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